경기장 이거는 누가 왜 만들고 평창에서 왜 저걸 뭐 조 단위 돈을 들여갖고 만들고 또 야구장, 축구장 이런 걸 최소 뭐 몇천억 들어가 이 좋은 경기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럼 도대체 자치단체는 그게 자치단체별로 노숙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특히 교육 관련 학교 시설이나 이런 데도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왜 스포츠 경기장을 몇천억씩 들여갖고 짓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걸 여러분들이 스포츠 산업에서 이제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가능한 한 그걸 싸게 빌릴 수 있어야 돼. 그 왜 싸게 빌려야 되는가 하는 거는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비가 많이 들어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변동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이제 그게 경영진들이 이 경기가 침체되거나 이러면 머리에 쥐가 나게 돼 있어. 비용 원가 절감 때문에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비용도 같이 늘어난단 말이야. 어디서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게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 수출 금지 뭐 이런 조치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골아파진다고. 그런데 이쪽 사업은 엔터테인먼트 특히 이제 스포츠 프로 스포츠에서는 관중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티켓 발매 수 그 뭐 몇 푼 되겠어. 그다음에 뭐 수십억 명이 시청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 많이 팔기만 팔면 돼. 근데 유일하게 고정비가 이거야. 경기장 임대료야. 저것만 줄일 수 있으면 이제 할 일은 사실은 이 관중 동원밖에 없어. 근데 저걸 무시하면 이제 잘못 협상을 해서 이 LG나 두산 같이 경기장 광고권을 서울시가 다 가져가 버리거나 그게 작년까지 72억 원이었다가 103억인가에 계약을 했더라고. 그게 서울시 수입이 됐어. 그걸 만약에 두산하고 두 구단이 나눈다 그러면 이 50억씩 이 발생하는 수입인데 근데 그걸 이제 서울시가 갖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이제 이런 문제야. 건물 주인이 도대체 임대료 외에 뭘 갖고 가야 되냐. 이건 이거하고 똑같아. 버추얼 광고라는 게 있어. TV에서 시청자들만 볼 수 있는 광고야. 그게 경기장 안에 있는 관중들 눈에는 안 보이는 광고야. 단지 시청자용으로 이제 방송사에서 제작을 해서 그 광고비를 받고 판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그 버추얼 광고비를 누가 가져야 되냐? 스포츠 이벤트가 없으면 그 광고 가치는 제로야. 스포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광고가 비싸게 팔린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그걸 누가 가져야 되냐? 방송사가 가져야 되냐? 아니면 이벤트 제조업체, 프로구단이 가져야 되냐? 하는 것 갖고 한 5년 동안 외국에서는 논란이 있었어. 그게 지적재산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잠실 야구장 광고권을 도대체 누가 가져야 되냐 하는 거. 그러면 이게 어느 이 서울시 같이 하는 거는 유례가 없어. 되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유례가 없어. 되게 이 건물 주인하고 이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나눠 갖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82년도에 진 경기장이고 이미 본전을 다 뽑았고 공익 측면에서도 그래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왜 경기장을 짓느냐, 자치단체는 또 뭘 얻기 위해서 짓느냐, 그 다음에 그걸 왜 선진국에서는 싸게 임대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서울시, 우리나라는 선진국 같은 조건으로 프로구단에다가 이 경기장을 임대해 줬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대구하고 강주에서 특혜를 준다 하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났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도 시즌에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어. 저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기장 소유, 경기장이란다, 구단 소유 형태에서 개인이 대주주로 있는 데가 히어로즈다 말이야. 근데 그 히어로즈가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갔어. 제일 가난한 구단이라는 뜻이야. 그 이제 저게 내년에 이 나비 효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그건 다음 주에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할 내용인데 핵심 뭔가 하면 캐피탈 에이전트 프로블럼 하는 게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경영학자들의 이야기야. 캐피탈 하면 이 돈을 가진 사람, 에이전트 하면 대리인이야. 이게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라고도 이야기하고 오너와 CEO의 문제라고도 하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면 대리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 그게 스포츠 쪽에서 대리인은 프로구단 감독, 그다음에 구단 사장, 이런 사람이 오너의 대리인이야.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때까지 그랬는데 돈 제일 적게 쓰는 구단이 올라갔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저 문제가 잘못하면 불거질 수도 있어. 야, 저 구단은 직원들 월급도 조금 주고 연봉도 낮고 이런데 코리안 시리즈 나갔는데 삼성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너 사장들은 뭐 했냐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나라 프로 리그는 아주 발전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감추면 또 똑같이 갈 수가 있다고. 저게 이제 이 소유 형태에서 어떻게 보면 저 구단이 올 시즌에 했던 게 이게 야구뿐만 아니고 이게 막 퍼져나갈 수가 있다고. 수지 구조는 알다시피 이제 지원금 수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 선수단 운영 비용이 비용 중에서 제일 많다. 선수단 운영 비용이 제일 많은 거는 전 세계 어느 구단이나 똑같다. 이게 우리나라 프로 산업에서
비정상적인 거는 지원금 수입하고 광고 수입 저걸 합쳐야 돼. 그러니까 저걸 합쳐서 스폰서십 수입이 뭐 70%가 된다면 이건 비정상이야. 지원금은 광고비 내지는 스폰십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지출을 하는 건데 저게 70%면 비정상적이라고. 저게 제일 바람직한 수지 구조는 방송 중계권 수입이 30% 이상 차지해야 돼. 그게 정상적이야. 나머지 그 이상형이 3대 3대 3이야. 입장 수입이 30%. 나머지 수입이 30%, 방송 중계권 수입이 30%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방송 중계권 수입이 10%, 야구가 그나마 10% 정도 돼. 전체에서. 축구는 형편없고 축구는 2.5% 정도 되겠지. 그게 이제 비정상적이라는 뜻이야. 수지 구조가 실제로 이래 돼 있는데 이것도 야구에서 만약에 뭐 한 400억 정도로 중계권 계약을 하면 일단 콘텐츠 가치를 스포츠 콘텐츠 가치를 올려놓기 때문에 그게 축구, 농구, 배구로 이제 퍼질 수도 있어. 그다음에 관중. 내년에 프로야구 관중 KT 수원 경기장하고 다음에 대구 경기장은 내년 완공은 아니지만 그러면 관중 지금 현재 프로야구 관중 그러니까 전 경기 매진일 때 1,100만 장 정도 돼. 근데 700만 장까지 가면 그게 한 68%야. 그걸 좌석 점유율이라 그래. 근데 광주, 대구, 수원 리모델링 뭐 이게 되면 그게 한 1,350만 장에서 최대 1,400만 장까지 팔 수가 있어. 그게 70%. 그러면 900만 명까지 갈 수가 있다는 뜻이야. 지금 현재는 1,140만인데 4대 프로리그에서 팔리는 표수가 야구 자체로 900만 장, 850만 장 정도 예상하는데 그러면 중계권, 스폰십, 광고 이게 전부 다 커지게 돼 있어. 비례해서. 이거는 바뀔 여지가 별로 없어. 프로스포츠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인의 지불 능력하고 이 투자할 시간인데 내년 경기도 뭐 그래 나아질 전망이 없으니까 저거는 이제 그대로 있을 건데 중계권 가격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270억, 65억 이러면 딱 4분의 1 수준이야. 그래서 K리그는 이 중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굉장히 낮아. 그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5일 쓰기 때문에 25일 정도 이 경기용으로 쓰기 때문에 뭐 오래 쓸 이유도 없어. 장기 임대할 이유도 없고. 단 이제 야구는 한 70일 정도 1년에 쓰기 때문에 이 임대 조건이 이제 축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나중에 뭐 BP 이런 걸 산출할 때나 이럴 때 마지막에 딱 작용하는 게 이제 경기장 임대료야. 그래서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 스포츠 산업진흥법에는 25년간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는데 25년간 장기 임대하는
이제 한 구단은 아직 없어. 그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시조례하고 이제 진흥법하고 그게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스포츠 산업에서 또 중요한 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선수단 운영비, 선수 몸값을 결정하는 제도. 이게 K리그는 3년이 맥시멈이야. 3년마다 FA를 만들어내고 있어. 물론 그 전에 잘리는 선수들도 더 많지만, 그러면 이제 3년마다 몸값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게 이제 축구가 안고 있는 딜레마야. 저 숙제를 해결 못하면 이 비용보다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진다고. 이게 이제 히어로즈가 일으킨 파장이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 이걸 바꾸는 아주 큰 계기가 될 수가 있어. 프로핏 히어로즈하고 프로 축구의 시민구단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전 돈 못 벌면 잘못하면 구단 문 닫아야 돼. 아주 절실하게 이제 마케팅을 한다고. 그런데 이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형 구단이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야.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위닝 퍼센티지 맥시마이제이션이야. 승률 극대화 모델이야. 그거는 비용에 상관을 안 써. 그러면 이제 이기면 된다. 돈은 마음대로 쓰라. 이런 주의로 가다가 히어로즈가 적은 돈으로 코리안 시리즈에 나갔으니까 야 이거 문제가 있다 하고 드러날 수 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주주. 며칠 전에 신문에 이 단신으로 났는데 개인 주주 한 명이 현대 정몽구 회장한테 소송을 했어. 왜 주주 돈을 3조 5천억 공시지가를 10조에 샀냐? 주주한테 피해를 입힌 거 아니냐? 주가도 엄청 떨어졌고. 그래서 소송을 했다고. 한 명이 했더라고. 자기 이익을 침해했다고. 또 대주주들도 삼성중공업하고 어디하고 합병하는 걸 반대를 했어. 브레이크를 걸었어. 그 합치는 순간에 회사 가치가 떨어진다. 회사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주주한테 피해를 입힌다. 그럼 이게 실제로 옛날에 혜태 타이거즈 시절에 혜태 제과 노조에서 이 반대를 했어. 혜태 타이거즈에 지원금을 주는 걸 왜 우리한테 올 보너스를 저쪽에 주냐? 매년 적자인 회사를 살리려고 우리가 받을 돈을 왜 저쪽으로 주냐? 하고 어필을 했다고. 마찬가지로 지금 야구단이나 축구단에서 쓰는 돈이 지원금이 250억에서 350억, 많게는 뭐 350억 지원하는 구단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매년이야.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하다가는 이제 주주 내지는 이제 저쪽에서는 뭐 이 구조조정 한다고 직원들이 잘리고 하는 판에 이게 매년 적자인 구단에 왜 지원금을 지원을 하냐 할 수가 있다고.
신경을 안 쓰지만 지금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프린시플, 에이전트, 대리인들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오너뿐만 아니라 주주, 다음에 지원해주는 회사 종업원들이 어필할 소지가 충분해.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가 받을 보너스가 저쪽으로 간다 이러면 이제 그 어필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다음에 이제 경기장 사업, 오늘 이야기할 왜 경기장을 짓고 또 이제 왜 경기장을 싸게 임대를 해주는지. 경기장은 유통 채널이야. 관람 스포츠에서 유통 채널 중에 하나라. 이 라이브 버전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경기를 제공하는 게 이제 경기장이야. 동영상 버전이 인터넷 내지는 TV 중계. 이게 동영상 버전의 유통 채널이 이제 TV고, 음성 버전이 라디오고, 그런 여러 가지 유통 채널 중에 하나가 경기장이야. 관람 스포츠에서 이야기할 때. 크게 나누면 경기장에서는 너희 넘버링을 해놓은 거, 이게 경기장에서는 관람 스포츠에서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크게 나누면 9가지다. 이게 전부 다 관중 수하고 비례한다. 관중이 많이 올 때 늘어난다. 이 23가지 수입 중에서 관람 스포츠 특히 프로에서 발생하는 중에서 저 중에서 우리나라 프로 구단이 갖고 있는 건 몇 가지 안 돼. 사업권의 문제야. 사업 권리, 광고권, 주차 사업권, 매점 사업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 권리. 이게 되게 아주 잘 돼 있는 게 NFL이야. 미식 축구에서는 주차 사업은 시가 몇 프로 갖고, 다음에 구단이 몇 프로 갖고, 광고 수입은 어떻게 분배를 하고, 매점 사업은 어떻게 분배하고, 입장 수입은 관중이 얼마 이하일 때는 제로, 오히려 시에서 보전을 해준다. 뭐 이런 조건까지 아주 다양하게 각 권리마다 이제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이 분배가 돼.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반드시 시간을 같이 생각해야 돼. 경기장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팬들의 시간을 줄여줄 건가? 와서 또는 오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뭐 접근 용이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짓기 전에 입지 선정할 때, 다음에 와서 또 어떻게 하면 팬들의 시간을 줄여줄 건가? 이게 우리나라 프로 구단이 취약한 부분이 소비자의 시간 손실을 어떻게 줄여줄 건지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 저기 목조 대형 경기장에서 콘크리트라는 게 생기면서 콘크리트로 급속하게 바뀐 이유는 그때 화재 사고, 붕괴 사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어. 관중들이 꽉 들어차니까. 그래서 튼튼하게 짓자 하고, 이왕 짓는 김에 사이즈를 키우자. 그래갖고 야구장만 해도 뭐 이 6만 명씩 들어갈 수 있게 뭐 10만 명짜리 경기장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요새는 다시 요새 새로 짓는 경기장은 아담하게죠. 적당한 구조로 메이저리그만 해도 1년에 7,500만 명이 들어오는데 평균 사이즈는 한 45,000석 정도야. 그다음에 경기장 안에 광고판. 저게 광고가 이제 아주 중요해. 지금 잠실 야구장에 입장 수입이 20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0억인데 내년도 광고 수입이 100억이잖아 벌써. 아무것도 안 하고 100억이란 말이야. 그래서 광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거는 관중 100만 명이 더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 어떻게 광고판을 잘 설치하느냐, 비싸게 받을 거냐, 광고주한테. 저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에 걸린 광고판이야. 건축가들이 극찬을 한 광고판이야. 미식 축구장인데 사방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야. 그냥 처음에는 판때기 붙이는 걸로 하다가 이제 뭐 전광판으로 갔다가 LED 갔다가 로테이션 광고판으로 갔다가 뭐 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 그다음에 이제 네이밍 라이트. 이거는 경기장이 있을 때 네이밍 라이트야. 왜 30년 계약을 해?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나도 처음에 놀랬어. 20년 전에 네이밍 라이트 이걸 보면서 왜 네이밍 라이트는 30년짜리 계약을 해? 대개가 그래. 왜 경기장 이름 사용권은 장기간으로 계약을 해? 팀이 바뀌더라도 경기장은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유가 되겠네. 바뀐 일은 인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가지고 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나는 이제 토목과 출신이니까 다른 각도에서 봤는데 경기장 수명이 30년 정도야. 그 30년 되면 헐어야 돼. 지금 잠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뭐 30년 조금 넘었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불편해. 잠실 야구장 여러분들 가보면 못 느낄지 몰라도 외국 경기장에 한번 갔다가 잠실 야구장에 가면 처음에 나도 몰랐는데 거기 이제 혼다 자동차 보면 그게 장애인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해. 특히 이제 오이타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거의 한 50%야. 부품 같은 거 만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휠체어 가는 길이 없는 거야. 그때 처음 알았어.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장애용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엘리베이터 가는 데까지가 또 계단이야.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거야. 그래서 뭔가 이 30년 되면 뒤처져 갖고 뜯어 고쳐야 돼. IT나 뭐 이런 거 기술 발전 속도하고. 그래서 경기장 할 때까지
이 계약을 하는 게 뭐 저게 돈 없는 기업에서 저런 걸 살 리는 없고, 그다음에 이 반드시 뉴스에 나올 때 충족해야 될 조건이 OWH인데 어디서 하는 게 이게 수시로 바뀌면 독자들한테 혼란도 줄 수 있고, 어느 경기장에서 할 때 그 이름을 적어줘. 네이밍 라이트를 샀다 그러면 그게 수시로 바뀌면 이제 헷갈리게 되잖아. 매점 사업 또 저거 발전한 매점 사업 발전 히스토리를 보면 저게 아주 재밌어. 아주 큰 사업이기도 하고, 저게 이제 전부 다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사업이야. 팝콘 만든 사람하고 그다음에 핫도그 만든 사람이 만든 이제 회사, 식음료 식품 회사지. 그게 미국의 한 120개 경기장에 이제 뭐 한 3분의 1씩 그 사람들이 납품을 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이야. 내가 항상 내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데, 나도 해보고 싶어 저거. 대전에 가공 공장을 짓고, 대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2시간 이내에 무조건 이 배달이 가능해. 거기에 아주 괜찮아. 뭐 이 간편하고 이런 한국형 그걸 짓고, 아까 내가 왜 1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기억해라 하는가 하면, 야구, 축구, 농구, 배구장에 1100만 명이 시장이야. 매일 얼마씩만 팔면 돼. 문제는 이제 그 권리, 매점 사업권을 사전에 모르게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놓고 음식 하나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공급을 하는 거야. 그럼 떼돈 벌 수가 있다. 꼭 IT 같은 데 주목하지 말고, 이게 마진도 높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식품 가공 쪽에 전문가인 젊은 친구하고, 그다음에 경영, 스포츠 비즈니스를 아는 이런 친구들끼리 지금 시작해도 안 늦을 것 같아. 통신수단하고 스포츠하고 이건 뭐 융합 차원에서 거의 똑같이 발전했어. 경기장이 IT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아까 밤 시간 뺏기. 나 이 사람을 천재라고 생각해. 나이트 게임을 처음 만드는 사람. 여러분들 더 궁금하면 위키피디아에 한번 들어가 봐. 도대체 어떤 놈이 나이트 게임을 만들었는지. 근데 이게 공식 경기고, 트럭 헤드라이트 켜놓고 나이트 경기를 축구 경기를 처음 한 사례도 있어. 근데 이 나이트 경기를 하겠다는 발상, 저다가 한술 더 떠갖고 어떤 친구는 아침 경기도 했어. 아니, 도대체 왜 아침엔 경기를 못하냐? 그 시간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뜻이야. 다음에 시간 손실,
이것도 내 여러 번 보여준 사진이지만 여자 화장실에 트래픽이 걸렸을 때, 이것뿐만 아니야. 트래픽이 걸렸을 때 자변기를 이제 남자 자변기를 쓸 수 있게 이 표지판을 갖다 놓고 이제 여성 팬들 시간을 줄여주는 거. 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라커룸 샤워실에 왜 벽에 차례로 간격대로 이 수도꼭지를 하나씩 붙여 놓냐. 그걸 6개를 이 천장에서 하나 끌어 내려갖고 방향이 다른 꼭지를 6개를 하면 그러면 6명이 할 수가 있어. 그 면적을 줄이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쪽에 시설 쪽에 보면 이 시간 손실 특히 저건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시간 손실이 필요하고 시간 관점에서 보면 고칠 게 무지 많아. 그다음에 이제 가동 경기장은 1년에 며칠 돌리느냐 하는 게 돔 같으면 270일 정도 돌려 보통. 가동 일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요새는 기본이야. 설계 단계에서. 그 다음에 공연 할 때는 허범판을 미리 달아야 돼. 그 소리가 공연장에서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이 미리 디자인 돼야 된다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 좌석 설치하는 거. 저거는 한 몇 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 저거는 일본 돔 구장이야. 저기서 내가 저 이승엽이를 봤어. 박찬호하고 같은 팀에 있을 때 그쪽 팀 매니저가 이승엽은 아주 인간성이 된 선수라고 극찬을 하고, 그 박찬호는 물어보니까 미국인 같다 하더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하더라고. 저기 감독석에서 앉아갖고 내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경기장은 이제 이 유비쿼터스 경기장은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꿈이야. 요거 예를 들자면 장치가 마련돼 있으면 요새 이제 IT만 접목을 하면 어느 방향으로 갔다. 이 실제로 이 고급 좌석에는 모니터가 달려 있어. 외국에. 이 좌석에 이 그냥 모니터가 달려 있는데 거기서 볼 카운트 2&1에서 타율 2할 오픈이다. 그다음에 이 선수가 친 공은 어디로 주로 날아갔다 하는 걸 이제 모니터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어. 참고로 이제 저거 스트라이크 존 야구에서 이 17개 존으로 나눠 이 분석할 때. 그 다음에 참고로 알아둬라. 미국에서 선발 투수는 구종이 던질 수 있는 공이 5가지는 돼야 돼. 그런데 마무리 피자는 2개만 있으면 돼. 이유는 선발은 6회까지 던지면 많으면 한 타자를 3번 상대하게 돼. 근데 같은 공을 계속 던지면 맞을 확률이 높아지고 마무리는 한 번밖에 상대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질이 더럽거나 볼이 무지 빠르거나
이런 이제 한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걸 유비쿼터스 경기장에서는 그 구질, 구종, 뭐 구속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팬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 재미를 더 이제 야 오늘 본 경기는 돈이 안 아깝다. 다용도 친환경은 이제 기본이고, 그러면 이제 경기장. 요새는 이제 구단이 직접 자기 경기장을 갖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대개가 이제 이 자치단체에서 많이 되고, 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 이런 데서 이제 조금 되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합작을 해. 저기에 투자를 하는 업체 중에 대표적인 업체가 매점 사업자야. 미리 투자를 하고 대신 사업권은 우리 거다 하고, 이제 물론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니야. 그런 업체들, 민간 합작 조인트 벤처가 요새는 이제 대세야.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를. 자치단체가 경기장에 투자를 하는 이유 5가지. 이미지, 다음에 인지도, 다음에 연관산업 발전, 다음에 경제적 효과, 다음에 이제 저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심리적 소득이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심리적 소득. 저것 때문에 평창도 하는 거야. 이 경기장을 짓는 거고, 월드컵 때도 2조 들여갖고 지은 거고, 다음에 대구나 광주에서 신축 경기장 짓는 것도 저 이유고, 수원이 리모델링 하는 것도 저 이유고. 근데 문제가 됐던 창원 NC 다이노스가 입주할 새 경기장, 이게 처음에 이제 진해로 짓겠다 했는데, 세 군데 중에서 진해를 선택을 했는데, 진해 가면 우리 다른 데로 가겠다 하고 NC가 이야기를 했어. 그러나 이제 짓는 이유는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서 저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저 구석에 진해는 내가 해병대 훈련 받을 때 있었기 때문에 알아. 병목 현상이 일어나. 넘어갔다 오는데, 물론 지금 새로 그게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가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구단은 일방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게 돼. 다음에 또 하나 알아놔야 될 게, 경기장하고 관련돼서는 PSL, 퍼머넌트 혹은 퍼스널 쉿 라이센스야. 좌석 분양권, 좌석 라이센스야. 그게 경기장 짓기 전에 이제 그걸 미리 판다고. 아주 보편화돼 있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경기장이 지어지면서 저걸 염두에 두고 재원을 생각하는 경기장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 저게 미국에서는 아주 보편화돼 있어.
대표적인 예가 캐롤라이나 팬더스라는 저게 한 30% 정도 PSL 팔아서 경기장 짓는 재원에 조달을 했다고. 다음에 재원조달, 이것도 마찬가지야. 네이밍 라이트 또 저걸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빌릴 수가 있어. 일으킬 수가 있다고. 네이밍 라이트를 30년치를 미리 팔았다. 우리가 이거 갖고 경기장을 지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야. 저걸 이제 담보로 경기장 건설 재원을 만들 수가 있어. 아까 이야기했던 도시 이름 알리기, 이게 인지도야. 소치, 대표적인 게 소치, 평창, 이런 거는 스포츠 이벤트 때문에 전 세계에 알려진 도시들이야. 내가 이거 지금 마지막 한 장 그거 설명하려고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다. 내년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산업에서 그 이야기는 했지만, 베이징 올림픽은 이미지 개선에 베이징 덕을 찾을 거라고. 물론 450만 마리를 잡았다 그러더라고. 그 보름 동안에 이제 오는 손님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이 제공하려고. 그 다음에 저기 내가 저거는 디스커버리 TV에서 봤는데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세계는 IOC는 우리한테 15일을 줬지만 우리는 5,000년을 보여주겠다. 그게 이미지를 바꾸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이제 이미지를 바꿨어. 아까 이야기했던 심리적 소득, 부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세계 최대의 노래방, 이거는 아주 유명한 말이 됐더라고. 세계 최대의 노래방이 부산 사직구장이다. 다음에 저게 이제 이 주민들이 뭔가 볼거리가 있는데 사는 사람하고 없는데 사는 사람하고 이건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달라. 행복도가. 물론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매년 높게 나타나는 부탄은 왜 그런지, 그건 내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가서 뭘 봐야 될지. 근데 이 볼거리가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는 거기 사는 사람들 행복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제주도 지금 관광 때문에 이제 스포츠가 한물 같지만 카지노하고 뭐 중국 관광객 다시 이제 붐이 일어나는데 그게 뚝 떨어졌을 때 이제 국내 관광객 유치를 하기가 어려울 때 제주도가 스포츠 쪽에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제일 먼저 스포츠 산업과를 만들었어. 그다음에 내가 6번인가 갔던 이제 조그만 인구 3만 도시인데 저기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경기장을 개조를 했어. 해외팀 유치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건 아주 유명한 이제 사례인데 마이너리그 팀 주상복합센터를 지으면서 집객을 위해서 마이너리그 야구장을 만들고 메이저 팀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도시로 와달라.
그래서 이제 인구도 늘고 세수입도 늘고 한 성공 사례야. 이게 실제로 그 경기장이야. 세인트 폰 루시. 다음에 삿포로 돔. 경기장 사업할 때 지금 이 성공 사례 이제 소개해 주는 건데, 삿포로 돔 이거는 아주 볼만해. 여러분들 혹시 일본 여행 가면 저거 딱 교체하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이 보는 것만 해도 가관이야. 축구장 천연잔디가 저게 지금 니온햄 파이터스가 들어가 있는 야구장인데, 축구 경기할 때는 그게 변신 로봇 같이 좌석이 바뀌고 밑에 야구 잔디가 깔아앉고 축구장이 들어와. 천연 잔디가. 그래서 이제 가동 일수가 이 다른 데보다 훨씬 높다고. 다음에 다저스. 저기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다저스가 2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어. 다저스 경기장 짓는데, 근데 저게 오말리라는 사람이 아마 3억 7천만 달러에 저걸 지금부터 한 8년 전인가 팔았다고. 2천만 달러 투자해갖고 3억, 뭐 물가 상승률이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어. 뭐 테니스장도 이제 이거는 민관 합작 성공 사례. 이걸 이제 소개하는 거고. 경기장이 지어질 때 광주의 경기장이 왜 지어졌을 것 같아? 여러분 저 오른쪽 봐봐. 쭉 나열을 해놨잖아. 광주에 챔피언스 필더, 그게 왜 지어졌을 것 같아? 광주 경기장이 왜 지어졌어? 새로 지어졌어? 그 누가 열악하다고 해? 그건 지역 팬들이 쪽팔리는 거야. 그 지역 팬들이 야 이거 새로 지어야 된다. 대구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수원 리모델링은 왜 해? 새로운 구단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그게 이제 저 요구도 있고, 김문수 도지사, 수원시장, 그 다음에 KT, 이 정치인들이 이제 뭔가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여기 뭐 새 경기장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주 중요해.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지 경기장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그 경기장을 짓게 하는 동인, 그게 그런 뜻이야. 그다음에 어떤 경기장을 지을 건지 뭐 이런 것도 저기서 헛다리 짚어갖고 잘못하면 이제 망하는 경우도 생겨. EPL에서 이제 입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새 경기장을 지었는데 그 시즌 끝나고 입으로 떨어져 버렸어. 이제 올라오기 힘든 팀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난감해지는 거야. 또 빅 이벤트일 때 경기장이 이제 지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를 들면 뭐 배구장 새로 짓겠다. 이 명분이 잘 안 서. 근데 야 이거 1년에 700만 명씩 들어오는 야구장 새로 짓겠다. 이러면 이제 명분이 선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조성이 돼야지 이 경기장이 이제 만들어져. 근데 경기장 만들 때는 반드시 거치는 게 저 작업이야. 이 경기장을 지었을 때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제 저 연구 과제가 반드시 선행이 돼. 이게 마지막 장인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요. 내년 시즌에 아마 서울시가 하는 이 조치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대구나 광주 같이 수원시는 KT가 이제 KT한테 25년간 경기장 안에서 이 벌어지는 아까 소개한 9가지 사업 전부 다 주겠다. 수원시는 그런 아주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야. 그 광주나 대구도 했는데 그 이제 서울시 때문에 아주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어. 그게 경기장 사업의 밸류 체인 이 개념을 특히 프로스포츠 우리나라에서 물론 자치단체에서 이제 알아야 될 일이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밸류 체인은 권리금 받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하더라도 손님이 많은 이제 손님이 있는 데서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가 있어.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밸류야. 관중에 따라서 밸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 가치를 일으키는 기본이 그 이벤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야. 거기서 광고권, 주차권, 식음료 판매권 뭐 모든 게 그것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그 권리를 도대체 누가 가져야 되냐 하는 문제야. 다음 주에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할 내용 요지를 내가 3가지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가 올 수 있다. 히어로즈 때문에. 이게 왜 적은 돈으로 쟤들은 저까지 가는데 너는 못하냐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두 번째는 이제 그 경기장이 많아지면서 야구장이 특히 우리나라의 제일 인기 종목인 야구 관중이 늘어나면서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했는데 신축 경기장은 무조건 관중이 25% 더 들어와. 전년도보다 똑같은 성적이라도 25% 더 들어온다고.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프로야구 관중이 850만 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물론 그거는 1350만 석 곱하기 점유율이 한 68%일 때, 그러면 그 정도 이제 이 바잉 파워가 있으면 중개권 협상 이게 입지가 달라져.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2배로 뛰어 올랐다 하면 그게 다른 종목에다가 영향을 미친다고. 왜 이 스포츠 콘텐츠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으면 그게 다른 스포츠 이벤트로 이제 파장이 번질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진짜 제대로 된 이제 스포츠 전문 경영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모델로 포커스를 맞추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제 구단이 사고 파는 구단 가치가 이제 실질적인 시장 가치가 이제 형성될 수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저 경기장 사업의 밸류 체인, 저기 입각해서 좋은 임대 조건을 프로 구단한테 주는 게 맞다는 게 내 지론이야. 다음 주에도 그 주장을 할 거고. 제목은 내년 프로 스포츠의 이슈와 전망인데, 바뀔 거는 뭐 별 거 없는데 유일하게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게 이제 히어로즈 야구장 신축, 그걸로 인해서 중계권 가격 인상, 이게 다른 프로 스포츠에 파장이 이제 퍼질 때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수업 들은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프로 구단이나 프로 스포츠가 잘 되면 그 일자리가 늘어나니까.